안녕하세요. 기자 겸 작가인 토리입니다. 오늘은 좋은 책을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 어떤 책을 어떤 기준으로 사야 할지 막막한 분들, 또 내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책 종류도 저자도 너무 다양해서 그 수많은 책 중에서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사실 책을 고르는 능력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좋은 책만큼이나 읽으나 마나한 책들, 심지어는 아예 안 읽는 게 훨씬 더 나은 책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거든요. 단순히 좀 더 좋은 책을 잘 고르고 싶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오도하고 망치는 잘못된 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책을 잘 감별하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쓰시면 절대로 책을 잘못 사서 손해를 보거나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으실 거라고 장담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책을 표지로만 판단하지 마라. 그런데 어떡하죠? 오늘 저희는 책을 이 표지로 판단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연간 국내에서 발행되는 신간 종수가 6만 종이 넘는 시대입니다. 사실 현대사회는요, 책을 표지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면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출판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책의 표지에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아주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사실상 표지를 보는 것만으로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을 골라내는 게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걸 3단계에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책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제목과 부제는 사실 책의 얼굴이잖아요. 주제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한 정보일 것입니다. 책 제목과 부제를 볼 때는 이 책이 어떤 분야를 다루고 있는지 또 어떤 주제에 초점을 맞춘 책인지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목은 초격차. 이 제목 자체는 이게 무슨 말이지?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경쟁자들이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것, 그 비법을 소개한 책이라고 대충 이 주제를 짐작할 수 있겠죠. 보통 책들은 이렇게 띠지가 같이 있잖아요. 띠지라는 게 가장 팔리는 포인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뽑은 카피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점, 킬링 포인트를 여기다가 써두기 마련입니다. 깨알같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연구개발, 목표 설정과 실행, 조직 운영과 시스템, 인프라 구축, 원싱. 제목만 보면 뭔 소리지? 하지만 여기 부제가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띠지의 정보가 있어요. 한 가지에 집중하라.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라.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이 책의 거의 전부입니다. 책 내용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일 뿐 사실 핵심은 이 표지, 제목과 부제, 띠지, 추천사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이 표지만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표지를 꼼꼼히 보시면 초격차라는 책도 있고 이렇게 원싱이라는 책도 있고 이 책도 있네요. 제목이 이제 당신 손을 놓겠습니다. 손절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왜 손절하지? 부제가 있어요. 나를 위한 관계 덜어내기 수업. 와, 심지어 이 책은요, 뒤에 이 책의 핵심 기술들을 써놨어요. 명령에 반발해라. 칭찬도 경계해라. 자, 여러분이 현실에서 가장 지금 절실하게 맞닿아 있는 고민, 주제, 뭐가 지금 끌리세요? 표지에 있는 제목과 부제, 그리고 뒷표지에 있는 추가 설명, 띠지에 있는 이 책의 핵심만 뽑아낸 광고 카피들. 이 책이 나한테 지금 필요한 책인지 아닌지, 어떤 책을 보는 게 맞는지 금방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사실 이 제목과 부제, 이 카피와 추천사 같은 것들은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보다 좀 더 뻥튀기를 했을 가능성이 항상 있거든요. 이 책이 과연 정말 여기 표지에 광고한 것만큼 양질의 핵심 콘텐츠를 담고 있느냐, 그럴 가능성이 높은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걸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가 이 2번째 단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책을 고르는 2번째 단계는 저자를 확인하라입니다. 책을 읽을 때 독자로서 우리는 스탠퍼드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세계적인 석학,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수상자, 유튜브 구독자가 수백만 명이 되는 그런 인플루언서,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눈길 한번 쓱 보면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정말로 엄청난 특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과 시간을 쓰는 책 선택에서 타협하지 마세요. 최고의 저자를 선택하세요.
사실 저자는 이 책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각본이 별로면 연기로 메우면 되고 연기가 별로면 연출이라도 하면 되지만 이 저자가 글을 엉망으로 써가지고는 어떤 편집이나 마케팅으로도 손을 써볼 방도가 없거든요. 저자 검토하는 방법은 요령만 알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통 저자 소개는 책을 펼치면 책날개 왼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 소개를 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팩트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미사 요구를 동원해서도 그 저자의 이력이라는 명확한 팩트는 감추거나 보탤 수가 없습니다. 저자가 그 책이 다루고 있는 분야에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학위, 연구, 근무 경력 같은 것들이 핵심입니다. 영장류에 관한 책은 영장류 학자가 써야죠. 분자생물학에 대한 책은 분자생물학자가 쓰지 않으면 누가 쓰겠습니까? 자, 전문 서적은 그럼 이렇게 믿을 만한 저자를 골라낼 수 있겠다. 실용서는 어떻게 골라야 되지? 실용서라고 해서 절대로 대충 고르시면 안 됩니다.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최고의 저자를 선택하세요. 재테크 서적은 저자가 인터넷 아이디를 필명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금융권, 부동산, 투자업계에서 일했다는 식으로 경력을 좀 두루뭉실하게 기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골드만삭스도 금융권이고 개인 사채업도 금융권입니다. 어물쩍 쓴 소개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연구소를 자기가 운영 중이다 이렇게 써놓은 경우도 의심하세요. 또 외서의 경우에는 책 소개에 저자가 이 책으로 어떤 중요상을 받았는지 소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퓰리처상을 받았다거나 전미도서 비평가 협회의 최종 후보에 올랐다거나 책의 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스펙이거든요. 물론 이런 판별법에 대해서 누군가는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공력이 하잘것 없지만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작가의 첫 책인데 저자의 양력만 보고 책을 걸러내는 게 과연 옳으냐. 저자 소개는 별게 없지만 일단 읽어보면 엄청 깜짝 놀랄 책이다. 나중에 떠서 유명해진 작가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에 대한 저의 답은 간단합니다. 그 책이 재발견되고 그 저자가 유명해졌을 때 그때 가서 읽으시면 됩니다. 출판업자가 아니잖아요. 우린 독자잖아요. 우리는 유명해지고 나서 그때 읽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출판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대 소비사회에서 상품을 누가 생산했느냐는 그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입니다. 왜 책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책이 그렇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책이라는 건요, 어떤 출판사의 상품입니다. 만약에 그 출판사가 믿을 만한 책을 많이 냈고 역사와 전통이 있다면 그런 곳에서 엉망진창인 책을 낼 확률은 평균보다는 훨씬 낮을 겁니다. 지식산업에서 노하우라는 건 첨단 기술력과 맞먹는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출판사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책 표지에 분명히 출판사가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보지 않고 내가 이 책을 살지 말지를 판단하는 건 사실 너무 이상한 일이거든요. 경륜을 갖춘 출판사가 자신들의 평판을 걸고 책을 냅니다. 1차적으로 걸러진 저작물이 나왔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출판사가 어디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출판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거든요. 등록된 출판사는 수만 곳이 넘지만 한 해에 한 권이라도 발행할 실적이 있는 출판사는 7,000개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양질의 책을 지속적으로 계속 출판하는 출판사는 또 훨씬 적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책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성이나 소설집 창비에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크고 유명한 문학 출판사죠. 이 베스트셀러 불편한 편집은 나무 옆 의자라는 아마 이 작품으로 성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원싱, 비즈니스 북스, 경제 경영서 많이 내는 초격차는 세멘 파커스. 여기 보면 김애란, 이 중 하나는 거짓말, 이거 문학동네, 백년목. 정말 저에게 정말 신세계를 선물해 주신 이 책은 사이언스 북스, 민음사의 자회사예요. 출판사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본 에세이인데 마음산책이라는 이것도 문학책 많이 내는 은행나무에서 나왔네요. 요새 인기 많은 대만 작가 천송. 이 책은 이거 민음사에서 나왔네요.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 다산북스.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또 이런 책도 재밌죠? 김영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책을 잘 고르려면 이 출판사도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책 그냥 사서 꽂아두지 마시고요. 이런 책을 내는 곳이구나 하고 스크리닝을 해주시고 긴가민가 할 때 출판사가 굉장히 믿을 만한 책을 계속 내온 곳이다 하면 그 책을 조금 더 신중하게 다시 검토합니다. 그게 품질 보증서 같은 거니까요.
이건 팁인데 신문에 보통 일간지들이 매년 연말에 올해의 책을 뽑거든요. 전문가들에게 설문을 받아서 가장 좋은 책들을 선정을 한 10권 정도씩 해요. 그 올해의 책을 한 권 정도라도 배출한 출판사는 메이저 출판사, 아주 좋은 출판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의 책 선정에 참여한 분들이 계신 출판사가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 출판사 한번 보세요. 대부분 언론사들이 양서를 많이 펴내는 곳들을 취재하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다, 거기 참여한 출판사다 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하고 신망을 받는 출판사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여기까지만 잘 따라오셔도요, 유해한 책, 망한 책, 질 나쁜 책, 안 보느니만 못한 책을 고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심화된 버전의 책 검토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